어느 나라 기자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나 유니폼 좀 사러 왔는데 이러길래 제가 이제 미안한데 판매용 유니폼은 다 팔렸다. 근데 혹시 너 괜찮으면 선수 지급용이 있는데 이것도 괜찮아? 괜찮아. 선수 지급용 좋지.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선수 이름이랑 마킹이 다 되어 있는 건데 이 선수가 얼마 전에 승부 조작을 해가지고 팀에서 방출된 선수야. 그래서 이 선수한테 지급될 유니폼인데 지급을 안 해서 재고로 있는 유니폼이야. 이것도 괜찮아?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산업을 이야기하는 시간 스토커. 안녕하세요. 스토커를 진행하는 짜필입니다. 자, 오늘은 게스트 없이 혼자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승부조작.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2011년에 있었던 K리그 승부조작 사태. 1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게 승부조작 같은 경우에 e스포츠 종목 스타크래프트 이제 대회에서 승부조작 사태가 처음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스멀스멀 이제 프로스포츠 좀 전반에 걸쳐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에 검찰에서 그 승부조작 가담 연루자들을 조사하기 시작을 하면서 완전히 수면으로 올라왔던 그런 사건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때 60여 명의 선수들이 승부조작 가담했던 걸로 드러나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되는 K리그에 상당히 컸던 사건입니다. 나아가서는 K리그뿐만이 아니라 야구나 농구, 배구 이런 다른 프로스포츠 종목에서도 이 승부조작 가담했던 선수들이 좀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가장 암흑기였던 시기, 그런 흑역사의 시기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승부조작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 산업에서는 무조건 추방되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13년이 지난 지금의 K리그는 많이 밝아졌고 건전해졌지만 최근에 K리그에서 이제 도박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좀 무리를 일으킨 좀 사건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소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방심하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또 그런 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심이 들어가지고 한번 오늘은 이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승부조작이라는 이 주제를 좀 가볍게 다루기는 하겠지만 마냥 가볍지만 않다는 거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통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1년 5월이면요. 제가 이제 대구FC 홍보팀으로 입사한 지 2개월 차밖에 안 되었던 인턴 2개월 차 막내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프런트 관련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홍보팀에 있었는데 홍보팀에 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제 위에 팀장님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수 선배도 없었어요. 팀인데 팀에 나밖에 없는데 심지어 나는 2개월 차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2개월 만에 승부조작 사태가 터졌는데 저는 그때 처음 느꼈던 감정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떨떨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태가 어느 정도로 큰 사건인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감도 없었어요. 보통 이제 직장 다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에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는 그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먼저 그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거는 일단 그 실무자가 아니라 그 윗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팀장이나 국장이나 부장, 단장 이런 분들이 이제 먼저 그 사건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저렇게 된 거냐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먼저 선 조치가 된 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실무자한테 이런 일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게 됐고 너는 이렇게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오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정상적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처음 터졌던 당시에는 아직까지 제가 상황 파악이 안 됐었어요. 왜냐면 위에서 아직까지 내려온 지침이 없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이제 기자분들이 연락이 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지금 내가 듣기로 너네 구단에도 그 연루된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몇 명이냐 누구냐 솔직히 말해라 다 알고 전화했다. 그 전화를 하루에 몇 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언론사들은 다 전화 왔던 것 같아요. 심지어 처음 듣는 언론사들도 전화 와가지고 이거 되게 그런 분들은 좀 요새 흔히들 말하잖아요. 레카라고 하잖아요. 좀 완전 듣도 보도 못한 데서도 전화 와가지고 엄청 공격적으로 저한테 이제 발언을 하시면서 너네 같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딱히 없는 거예요. 왜냐, 일단은 내가 위에서 지침 내려온 게 없고 정말로 나도 지금 내가 누가 지금 연루됐는지 어떤 선수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홍보 담당자인 나조차도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기사 업데이트된 거 계속 보면서 아 뭐야 이 구단은 누구야? 야 이 구단도 있었어? 오 이 구단도 있네? 그럼 우리 구단은 도대체 누구야? 이러고 있는 판인데, 홍보 담당자인 나도 지금 우리 선수 중에 누가 연루됐는지 모르는 판인데 그 기자분들한테 어떻게 제가 알려드려요? 그래서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저한테 너 진짜 홍보 담당자가 이래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너네 구단 뭐 이런 분들도 있긴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단에서도 이제 지침이 내려오고 위에 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대응해라 라고 내려와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기자분들한테 저희 구단은 현재 이런 상황이고 요 더 자세한 상황은 저희 이제 국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토스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언론 대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어쨌든 우리 구단에서도 승부 조작에 가담했던 연루자들이 누구다가 다 나왔잖아요. 그 선수들의 이름을 보는데 그때 들었던 거는 배신감이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2002년에 대구FC가 창단했던 시절에 그 팬으로 시작을 해서 그 정말 이 팀을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좋아하고 선수들한테 아낌없이 지지를 하고 그렇게 서포터로 활동을 하다가 구단에 입사를 했잖아요. 서포터의 마인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인턴 2개월 차를 맞이를 했다 보니까 그 연루된 선수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보면 내가 팬으로서 이 팀을 응원했던 시절에 정말로 열심히 이름을 외치고 화이팅해라, 우리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다음 경기에는 더 잘하자, 힘내자, 고개 숙이지 마라, 고개 들어라, 우리가 끝까지 응원할게, 그렇게 내가 응원했던 선수들이에요. 그들 중에 6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꼈었어요. 심지어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경기랑 이 경기는 승부 조작이 실제로 진행이 되었던 경기입니다 라는 것들이 몇 경기가 나왔잖아요. 그 경기들의 대부분을 다 팬으로서 직관을 했었던 경기예요. 그래서 팬으로 직관을 했기 때문에 그 경기 내용도 기억나고 결과도 기억이 나요. 정말 처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경기 중에 하나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경기가 있었어요. 도 안 되고 패스도 안 되고 드리블도 안 되고 진짜 사람 같지 않은 경기라는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왜 저렇게 못하지? 하는 쟤네 오늘 왜 저래? 진짜 말도 안 되네? 팀 플레이도 안 돼, 개인 플레이도 안 돼, 완전 최악이네, 쟤네 진짜 왜 저래? 하면서 제가 욕을 막 했던 경기가 있어요. 그날 같은 경우에는 경기 끝나고 선수들한테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가 아니라 야 이 하면서 너네는 이게 밥 먹고 이따구로 경기를 하냐, 내가 너네 같은 보려고 돈 주고 입장권 사서 지금 경기 보러 왔는지 아냐고 하면서 제가 막 선수들한테 엄청 욕했던, 육성으로 욕했던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가 승부조작 경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 선수 엔트리를 보면 원래 축구가 11대 11의 경기잖아요. 우리 팀 11명 중에 승부조작을 가담했던 선수가 5명인가 있었으니까 결국에 따지고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6대 16의 경기예요. 우리가 10명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경기를 한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사실 이길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 승부조작 선수가 누구였다 리스트 나오고 이 경기가 승부조작 경기였다 따따닥 나오고 나니까 그동안의 그 미스테리가 한 번에 다 풀린 거야. 그래서 그 경기가 그렇게 개차반이었구나. 그렇게 제가 탄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이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선수들이 다 같이 저희 구단 사무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당시 사장님이랑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그런 면담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 자리에 들어왔는데 걔네가 우르르 사무실 들어오는데 얼굴을 딱 보는데 진짜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침대 한번 뱉어버리고 싶은. 내가 팬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내 새끼라고 끝까지 응원해야지 하면서 막 그렇게 다독였던 선수들. 구단 직원이 되고 나서도 내가 이제 팬은 아니고 구단 직원이니까 지금 이제 홍보팀 직원이니까 홍보팀 직원의 입장에서 쟤네들을 뒤에서 서포트 해줘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했던 선수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상처를 주는 선수에 내려가고 그렇게 떠올리고 나니까 너무 좀 화가 났었고 꼴보기 싫었던. 그래서 진짜 저 새끼를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좀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 팀에 있었던 선수들이 이제 그 계약 해지를 하고 팀을 다 나갔고 3개월 4개월 시간이 지나면서 승부조작 사태는 조금 수습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승부조작 사태가 이제 마무리되고 그거와는 별개로 조금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2011년 8월 달에 대구에서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대회가 정말 국제 대회고 우사인 볼트 같은 육상 스타들이 다 출전하는 그런 대회잖아요. 그 대회 기간 동안 이제 취재용 기자들이 대구 스타디움 안에 미디어 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미디어 센터 바로 맞은편이 저희 대구 FC 구단 사무국이었어요. 저희는 어쨌든 출근해서 이제 어쨌든 일을 하니까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뒤에 그 미디어 센터 쪽에 있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외신 기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사무국을 볼 거 아니에요. 입구를. 그러니까 구단 사무국 입구 보면 무슨 엠블렘 하나 딱 있고 막 대구 풋볼 클럽 딱 있고 그러니까 그들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하는 데지? 풋볼 클럽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저희 사무국에 들어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Excuse me 하면서 들어와서 여기 뭐 하는 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우리는 대구 FC라는 이제 프로축구팀이고 여기 대구를 연고를 하고 있다. K리그에 참가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K리그 뛰고 있는 팀이냐? 프로팀이냐? 너네 순위 몇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순위는 좀 부끄러우니까 좀 묻지 마라. 약간 이제 그거는 좀 근데 어쨌든 우리 프로팀 맞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걔네가 기념품으로 너네 혹시 유니폼 팔어? 우리 팔어. 한 벌 나 그럼 살래. 이렇게 해서 사이즈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니폼을 한 벌, 두 벌 사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대회 첫날, 첫째 날, 둘째 날 때쯤부터 해서 기자들이 한 명, 두 명 와가지고 여기 나도 너네 유니폼 기념품으로 사러 왔어. 너네 사인공도 있어.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굿즈를 사기 시작하니까 좀 소문이 돌았나? 나중에 되니까 외신 기자분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시는 기자들마다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From England, from Spain, from Colombia. 이러면서 남미, 나는 어디? 이러면서 기자분, 일본 기자분들도 사가시고 그렇게 해서 진짜 세계 여러 나라의 기자분들이 와서 저 유니폼을 좀 사가기 시작을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우리 구단 사무국에 있었던 그 유니폼들이 모두 팔려가지고 재고가 없어졌어요. 완전 솔드아웃. 우리 유니폼이 다 팔렸는데 또 유니폼을 사러 오는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한테 처음에는 솔드아웃이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렇게 빨리 다 팔렸던 이유가 육상 선수권 대회 때문에 대구 스타디움에서는 홈경기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시민운동장에서 홈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굿즈나 그 판매 물품들이 그 시민운동장 창고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단 사무국에 있었던 유니폼들은 약간 최소한의 수량들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다 팔린 거예요, 유니폼이.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그 창고에 있던 다른 유니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 기자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유니폼 좀 사러 왔는데 이러길래 제가 이제 미안한데 판매용 유니폼은 다 팔렸다. 근데 혹시 너 괜찮으면 선수 지급용이 있는데 이것도 괜찮아? 괜찮아. 선수 지급용 좋지.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선수 이름이랑 마킹이 다 되어 있는 건데 이 선수가 얼마 전에 승부 조작을 해가지고 팀에서 방출된 선수야. 그래서 이 선수한테 지급될 유니폼인데 지급을 안 해서 재고로 있는 유니폼이야. 이것도 괜찮아? 만약에 너가 괜찮다고 하면 이거 유니폼 나한테 팔게. 노마킹 버전으로 해서 정가로 그냥 판매할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그 기자가 아주 흔쾌히 정말 쿨하게 괜찮아? 뭐 어때? 어차피 이거 한국어로 돼서 나 못 읽어 누군지 상관없어. 줘. 그렇게 이제 쿨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외신 기자한테 승부 조작했던 선수의 유니폼을 그렇게 판매를 했었어요. 거의 이 정도면 봉이 김선달. 근데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자분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셨어요. 이거 승부 조작 선수의 유니폼이라는 거를 다 인지를 하고 사신 거라 가지고 제가 도의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이미 안내를 드린 거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K리그 프런트로 근무했던 당시에 그런 이제 승부조작 사건 그리고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썰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썰로 풀었다고 해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스포츠 그리고 이 종목, 이 리그 이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건전한 문화 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게끔 다시는 과거에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경각심을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